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이민 120주년과 한인의 날을 기념한 성명서를 12일 정오경 30분간 화상으로 미주 한인의 날 커뮤니티 리더 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한나 김 아시아 태평양계 정책고문의 사회로 에리카 모리츠쿠 부보좌관, 크리스탈 카이 이니셔티브 최고 책임자가 바이든 정부와 한국과의 돈독한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회장 등 지역사회 리더들, 시카고 윈티비 등 언론사를 포함 78명이 화상으로 참여했고 필립 김 대외협력 선임 고문이 성명서를 대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한다며 120년 전 오늘 102명의 한국인이 새 시작을 찾아 하와이에 도착했고 그들의 용기는 우리의 새로운 전통과 관습에 영원히 아로새겨졌다고 이민 12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계 미국인들은 산업과 공동체를 강화하고 고유의 재능으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해 한국과 문화, 의료,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스포츠에서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인들의 이야기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 영감을 주길 바란다며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 같이 갑시다라고 성명을 맺었습니다.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인 오늘 지금까지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에 기여한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한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약속에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같이 갑시다. 한편 시카고 한인회는 13일 오후 6시경 노스브룩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서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1903년 하와이 이민으로 시작해 미주 이민 120주년을 맞는 미주 한인 사회의 기념 행사가 전국적으로 넘칠 예정입니다. 시카고는 물론 하와이, LA, 시애틀 그리고 워싱턴 DC 등 미 동부 등 전역에서 각종 기념 행사가 연중 진행됩니다.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로 최초의 한인 이민자가 미국에 첫 발을 디딘 것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조선 말기에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으로 어렵사리 미국 땅에 1903년 1월 13일 도착한 이민 선조들의 특유의 근면성과 뜨거운 교육열로 성장해온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면서 인정받는 소수의 커뮤니티로 성장했는지가 집중 조명됩니다. 인종차별을 극복하며 주류 정치계에 진출, 두각을 나타내는 한인 2, 3세들이 점차로 늘어나면서 미국 내 코리안 아메리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호놀룰루에선 제물포에서 하와이로 다시 인천으로라는 특별전이 열려 사진이 전시됩니다. 하와이 주요 한인 단체들로 결성된 이민 120주년 준비위원회가 자매도시 인천을 비롯해 미주 지역 한인회 관계자, 하와이 동포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120주년 기념 행사를 거행합니다. 하와이 주립대 한국학연구소의 하와이 한인 여성 세미나가 1월 하순에 열리는 것을 비롯 하와이 이민 기독교 역사 토론회, 한인 이민과 교회사 사진전 외에 8월 코리안 페스티벌 등이 연중 준비됩니다. 시카고 한인회, LA 한인재단 등은 13일 오후 각각 로컬 호텔에서 120주년 기념 행사를 갖고 주류사회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 우리의 뿌리를 알리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민 100주년이 된 지난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그 후 연방 하원은 2005년 12월 13일 상원도 이어서 만장일치로 미주 한인의 날 지정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외 13일 워싱턴 DC의 기념식 행사에서 한인의 날 선포식을 갖는 데 이어 시애틀 지역에서는 120주년 이민 역사와 함께 한인 사회의 성장과 도전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가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일반 서민들은 재정적인 부문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부채 상환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금융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42%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인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부채는 모기지 대출과 크레딧 카드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이 꼽혔습니다. 생활비가 고공행진함에 따라 이런 대출 잔액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경기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부채와 같은 시급한 부를 먼저 끄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재정 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수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젊은 소비자들도 절약하며 빚을 갚고 저축하는 검소함을 새로운 매력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은 돈을 쓰고 있기에 저축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신년 계획을 조사한 마켓워치의 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53%가 재정을 우선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정을 우선시하겠다는 응답자들이 꼽은 상위 5개 목표 중 더 많은 저축이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다 신중한 지출을 지적한 응답자가 48%, 전반적인 지출 축소를 뽑은 사람들이 4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표 빅테크인 애플과 메타가 미국 최고의 100대 직장에서 탈락했습니다. 11일 직장평가 플랫폼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2023년 일하기 좋은 100대 직장 리스트에서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애플이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2011년부터 순위권에 진입해 3차례나 1위를 차지했던 메타도 순위권에서 밀렸습니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에는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애플은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압박했다가 인심을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글래스도어는 직원들은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매우 중시한다며 사무실 복귀 조치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00위 안에 든 기업은 알파벳 자회사 구글과 컨설팅 회사 베인&컴퍼니 두 곳입니다. 글래스도어는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 중 연간 75 이상 평점을 받은 기업들 가운데 매년 최고의 직장 100곳을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기준은 지난 1년 동안 소속 직원들이 매긴 평점의 평균입니다. 올해 1위는 2009년 설립된 기술기업 게인사이트가 차지했습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투명한 리더십과 원격 근무와 무제한 유급휴가 등 유연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베인&컴퍼니,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자산이 1,780억 달러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제치고 세계 1위 부자가 됐습니다. 루이비통 모에헤네시 LVMH는 루이비통 등 브랜드를 갖춘 명품 제국으로 통합니다. 세계 주요 명품 소비국 중 하나인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올해 들어 LVMH 주가는 1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11일 장녀인 델핀 아르노에게 주요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오를 맡겼습니다. 세계 최대 명품 기업의 가족 경영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LVMH에서 크리스찬 디올은 루이비통에 이어 두 번째로 가치 있는 브랜드로 여겨집니다. 딸인 델핀 아르노는 2003년 최연소로 이사회에 합류해 이번에 처음 CEO로 승진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딸에게 크리스찬 디올 CEO를 맡기면서 아르노 회장 일가의 LVMH 지배력이 더 강해졌다고 평했습니다. 따라서 4명의 아들을 포함한 5자녀들은 모두 LVMH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회사 정년을 75세에서 80세로 올림으로써 당분간 은퇴할 가능성이 없이 가족 경영을 공고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유출한 기밀 문서에 우크라이나, 이란, 영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문건 유출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 일각에선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임원을 지내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스캔들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10일 바이든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 10건이 발견됐고 이는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3에서 2016년 작성된 것으로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한 3-4개 상자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들은 국가기록보관소에 넘겼으며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검토가 빨리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공화당은 기밀 문건이 작년 11월 2일 발견돼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고됐는데 이제야 알려진 것은 중간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건 유출에 대한 법무부 처리 절차의 형평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 문건이 포함된 데 대해 간첩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조만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인근의 화학 공장에서 11일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남서부에서 80마일 정도 떨어진 소도시 라셀 지역에 있는 화학약품 제조업체 카라스 케미컬에서 폭발과 함께 불꽃이 튀어오르며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라셀 소방청은 공장 내 선적시설 근처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며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지역 소방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날 정오경 불길이 잡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녹색의 산화제가 다량 흘러내렸다며 절대 만지지 말 것을 인근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역에 기반을 둔 108년 역사의 가족 경영 기업인 카라스에는 직원 375명이 있으며 연간 매출이 7,300만 달러에 이르는 중견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상수도, 폐수, 공기 정화, 토양 개선 등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의 제품 제조를 통해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